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부부는 대부분 다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무슨 세계평화나 남북통일이나 그렇게 거창한 일들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양말을 그렇게 벗어놓느냐,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 쓰레기를 왜 그렇게 안 버리느냐 하는 등의 째째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컷 싸우고 나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째째한 것들을 가지고 싸웠나 하고 스스로도 창피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싸움이 대화의 기술이 없으면 산다 못 산다 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첫째로 서로 상대방의 특성이나 취미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대화의 테크닉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둬야 됩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별 대항 축구에서 내가 결승골을 넣었지. 당신이 좀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날따라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속이 상했던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네요. 골을 넣으면 뭐 승진이라도 시켜준대요. 당신 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도 공부를 안 하고 밤낮 공만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모처럼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남편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니 애들 성적 떨어지는 것이 왜 내 탓이요? 애들 공부야 당신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것도 없이 뭘 하는 거요?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내가 왜 집에서 하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애들 보고 그게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저 녀석은 당신 닮아서 그런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노는 것만 좋아하고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요. 하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나는 옛날에 놀면서 할 것은 다 했어. 그 애 머리가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보지. 하고 말을 했더니 아내는 아니 내 머리가 어때서요? 하고 말을 받았고 남편은 또 당신 친정 식구들 다 엉망하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하고 맞받았습니다. 아니 당신 식구들은 다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둘은 결국 대수롭지도 않은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시작해서 상대의 가문까지 서슴지 않고 공격을 하는 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퇴근한 남편이 기분 나빠진 것은 물론 그날 저녁은 둘이 같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결국은 분방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이 부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부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모르기 때문에 생긴 별것도 아닌 문제를 대화의 기술 부족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의 스포츠나 등산, 낚시, 골프, 바둑 등의 특별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즐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대항에서 한 골을 넣었다면 자기가 마치 무슨 국가대항전에서 골을 넣은 국가대표 선수나 된 것 같은 흥분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주로 앉아서 얘기꽃을 피운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식을 한다든가 하는 취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프로그램까지도 남자는 스포츠 중계를 보려고 하고 여자들은 드라마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아내도 사실은 평상시에 대화는 안 하고 자기 취미에만 몰두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자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부부싸움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테크닉만 좀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되 어느 정도 원칙은 알고 해야 됩니다.
이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가 싸움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문까지는 절대로 공격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을 공격하는 것은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남편이 애들을 낳으라면서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너희 외삼촌을 닮았냐? 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당장 아니 애 외삼촌이 어째서요? 하면서 틀림없이 대대적인 반항을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부부관계는 허물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한 골 넣은 것을 신나게 얘기할 때 아내가 조금만 현명해져서 아 그래요? 당신은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했나 보네요. 당신이 운동선수가 됐더라면 펠레나 베켄바워 같이 되는 건데 라고 말을 했더라면 남편은 아니 당신이 어떻게 베켄바워를 다 알아?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아무리 여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축구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고 말을 했더라면 남편은 그래? 당신이 역시 아는 게 참 많아. 머리도 좋고 라고 하면서 다음 주말에는 우리 영철이 녀석을 데리고 프로축구 경기나 보러 갈까? 하는 말과 함께 그 주말에는 온 가족이 축구장에서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만 바뀌었지 거기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부간의 대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취미활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더 잘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부싸움을 할 때의 유의사항과 대화의 테크닉을 좀 더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일단 싸움이 나더라도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취미를 이해해 주는 것은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